뉴스를 쪼다. 오늘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석연찮은 사퇴 과정. 네. 그 사퇴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난 소위 청와대와 안경환 후보자 사이의 진실 게임.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부장, 이게 일단 문제 제기를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이 사단이 발상이 됐는지를 해서. 안경환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성인식 논란이 처음엔 일었어요. 처음엔 그렇죠. 네. 그러다가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다. 뭐냐. 1975년에 한 여성을 상대로 해서 혼인신고를 가짜로 하고 도장이나 이런 걸 다 위조해가지고 가짜로 하고 그 이후에 이 관계가 해소가 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가 도대체 이렇게 남의 한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일을 해놓고서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 도대체 청와대가 얼만큼 알았는지 제대로 검증은 했는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사퇴해야 된다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건이 사퇴까지 갈 건은 아니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조국 수석이 무능했던 거냐 혹은 알고도 눈 감아준 거냐 묵인을 한 거냐 이거는 정말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오전 내만 해도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갖고서 자기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국민의 뜻만 모으고 가겠다. 자기한테 드러나는 흠결은 사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혼인 무효, 그러니까 혼인을 무효시키는데 그걸 강제로 혼인 신고를 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무효 판결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혼, 사실상 이혼이지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이혼이지만 사실상 그 혼인이 무효가 돼버렸다. 이런 논란이 갑자기 이제 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렇게 돼요. 이제 16일 날 지난 금요일이죠. 11시에 안경환 후보자가 그 기자회견을 자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때 정말 젊은 시절에 모르고서 저지른 실수였다. 그러나 이 실수보다는 검찰 개혁이나 이런 시대적 과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다가 오후 6시 30분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블랙리스트,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책임을 묻고 분위기를 일신해야 된다. 이런 대통령 발언이 나오거든요. 자, 그때까지는 이 이슈를 그냥 뒤로 돌리는, 다른 이슈를 돌리는 듯한 느낌이 이제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란이 계속 되니까 7시쯤에 청와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화자가 나오면 그때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 청문회까지는 밀어붙이겠다. 지금 당장 16일 오후 7시 상황에서는 지명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로 거꾸로 읽히죠. 그러고 났는데 결국 8시 30분에는 그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문에서 그때 당시 이렇게 보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애당초 청와대나 안경환 후보자나 다 사퇴한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사퇴를, 사실상 이거는 청와대에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안경환 후보자가 물러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의 결정적 원인은 안경환 후보자가 오전 기자회견에서 내가 이런 혼인 무효 사실을 이미 며칠 전에 일주일 전 청와대에 얘기를 했었다. 근데 그 오후에 청와대 쪽 입장에서는 관계자 멘트로 해가지고서 청와대는 몰랐다. 이거는 야당 의원이 그 재적 등본, 소위 과거의 호적 등본이죠. 그 호적 등본을 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보내는 때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 알고서 야당 의원들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도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청와대와 안경환 후보자가 내부 집안에서 소위 진실게임을 벌이는 그런 양상이 돼버렸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담을 느끼고 청와대가 이것까지는 도저히 우리가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방어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안경환 후보자한테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오케이 나는 그만둔다. 이러고서 결국은 사퇴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아까 박 부장 말씀하신 대로 그 진실게임의 정중앙의 두 핵심 당사자 소위 후보자인 안경환과 그 다음에 검증 책임을 맡았던 총책임자인 조국인데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후보자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더 가중이 됐던 거죠. 그 특별한 인연을 박 부장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그 조국 수석이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분이 미국 형사법이 전공인가요? 그렇죠. 전공인데
처음에 서울대 법대 교수로 바로 임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울산대, 그렇죠. 그다음에 동국대 교수를 거쳐서 그렇죠. 서울대 교수가 되는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사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느 학교에 그것도 보통 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립대 비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사립대에서 임용을 해주면서 뒷돈을 받는다 이런 논란이 있고 서울대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네. 해요.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끌어주기잖아요. 끌어주기. 인맥 소위. 네, 선생님과 제자.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조국 교수를 아끼고 든든한 후원자 혹은 뭐 멘토가 됐던 게 이 안경환 교수다 이런 얘기 떠들고 있는데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일부 언론에 이제 그렇게 처음에 나왔어요. 안경환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안 후보자가 조국 수석의 서울대 스승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안경환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는 아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조국 수석이 그때 당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원에서 조교를 했는데 그때 안경환 후보자가 이제 서울대 법대로 교수가 돼가지고 그 교수 시절에 조국 수석이 아마 조교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사제관계다 그러는데 사실 오히려 대학원 학부생은 사실 선생님들하고 잘 인연 별로 없잖아요. 근데 대학원 조교와 이 지도 교수의 사이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끈끈한 걸 떠나서 거의 좀 미안한 얘기지만 주종 내지는 단순한 사제관계를 넘는 소위 그런 걸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관계라고 언론이 썼구나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제 개인적인 인연들이 이어지더라고요. 뭐냐면 그 안경환 교수가 후보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는 뭐 후보자 아니니까 안경환 교수라고 그럴게요. 안경환 교수가 이제 사회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2000년대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참여연대 활동을 하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조 수석도 그 참여연대를 갖다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경환 교수석이 그 인권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초기를 이어져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또 조 수석이 그때 인권위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인간적인 사제관계, 그 다음에 같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의 어떤 단체의 위원과 위원장과 그다음에 위원, 또 국가정부기관에서의 위원장과 위원, 이 인연이 계속되니까 서로 밀고 끌어주는 관계가 비슷하게 됐다. 그래서 소위 비슷한 게 아니라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지. 영원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됐다. 이것이 결국 이 정부 들어서 이제 한 사람은 그 정강요를 갖다가 발탁해가지고서 찾아내가지고 검증까지 해서 대통령한테 올리는 그런 자리. 물론 안경환 후보자는 대통령이 찍어서 내렸을 가능성도 물론 더 크죠. 그래서 검증이 더 소홀하게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안경환 후보자 요건만 놓고 봤을 때 혼인 무효 이 요건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조 수석은 정말 몰랐을까?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의혹이 되는 건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거예요. 선배는 제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언제쯤 결혼했는지 애는 몇 살인지 대충 알고 있잖아요. 저도 선배가 언제쯤 결혼했는지 애는 뭐 몇 명이 있는지 알아. 근데 선배가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생이다. 그럼 제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선배가 왜 이렇게 결혼이 늦었어요? 애가 참 어리네요. 그러면은 이 정도 인연을 갖고 간 관계면 나 사실 내가 재혼이잖아 라거나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뭐 되게 하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친한 선후배 관계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안경환 그 교수가 사실은 내가 75년에 이런 일을 저질렀고는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봐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뭐 선후배 관계면 그거를 파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데 자, 안경환 교수가 연령에 비해서 아이가 지금 굉장히 어리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20살입니다. 안경환 교수가 뭐 68인데. 안경환 교수가 재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조 수석도 알고 있었대요. 재혼하는데 근데 그 재혼이 이혼에 의한 걸로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별 의심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자, 그랬으면 검증이라는 거는 뭐예요?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자,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맞는가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가를 다 검증하는 건데 그 검증 과정에서 첫 번째 결혼이 해소된 이유를 파보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사생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것이 무슨 막 가정 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배우자의 외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령 안후자가 이제 외도를 부려서 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도덕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파벌 문제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사적인 그 뭐라 그럴까 인연 내지는 그런 게 개입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수석 입장에서는 아 우리 선생님이 그냥 이혼을 하셨다니까 이혼을 하신 거지 뭐 그게 특별하게 뭘 있겠어 이러고 넘어갔을 거다. 지금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저는 하나 좀 드는 의문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이혼의 그 사유를 꼭 검증 단계에서 이혼의 사유까지 봐봐야 되는 당연하죠. 아 그런가요? 네. 이를테면은 제가 후에 공직 후보가 됐는데 제가 이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남편을 구타를 했다거나 하면 폭력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제가 무슨 뭐 시댁의 돈을 갈취해갖고 막 그런 나중에 돈 문제가 됐다면 제가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뭐 남자를 50명을 사겠다, 100명을 사겠다면은 제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사생활이면은 분명을 하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왜 이혼을 했던가 하는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혼도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가령 상대방이 굉장히 억울한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보기에 부당한 사정에 의해서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고 이혼을 먼저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으므로 아니면은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데 그거의 어떤 불법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간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법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파헤쳐 봐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짧았네요. 이혼을 했기 때문에 공직에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이혼을 했더라도 그 사람의 도덕성에 문제가 없으면 그건 정말 철저히 사생활로 붙여줘야 되는데 공직에 오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의무가 있고 물어볼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뒤늦게 그 소위 말하는 안경환 후보자가 자신의 그 부분을 갖다가 청와대에 알린 시점을 놓고서 서로 말이 처음엔 달랐어요.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는 분명히 나는 워딩이 이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다. 기억된다.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청와대는 그런 문제가 생각되고 나서 뒤늦게 15일인가 16일인가 뭐 그때 처음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한 날짜가 아마 16일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하루나 아니면 당일인데 안경환 후보자가 어쨌든 서울대법대를 나와서 명예교수를 하신 분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지력은 뛰어난 분 같아요. 그 책의 저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뭐 기자회견을 하는데 본인이 무슨 경황이 없어서 그거를 일주일 전으로 얘기를 한다? 저는 솔직히 좀 안 믿겨져요. 아니 어제 한 얘기를 일주일 전으로 기억하면 잠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당일날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건데 16일 만약에 당일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그러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안경환 후보자가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조국 수석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인사수석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데 안경환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지금 그만두는데 내 애제자까지도 피해를 입히면 안 되지 이래서 안경환 후보자가 뒤늦게 그 청와대 해명대로 그냥 따라간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좀 의심이 들기도 해요.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게 2006년에 안경환 그 교수가 인권위원장에 취임을 하잖아요. 그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문제에 관해서 가짜 그 혼인신고에 관해서는 인권위원장 취임 전에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른 그 기사를 보면 그 인권위원장에 취임을 하고 나서 피해자, 즉 가짜 혼인신고의 대상이 됐던 여성 측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다. 찾아가서 사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에 이미 이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기록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인권위원장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인사 그 정부 부처에서 왜 인사 검증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 안에 기록이 올라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당시 인권위원장 취임 과정에 관련된 서류만 훑어봤어도 이 부분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인지한 후에 물어봤을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거 다 2006년에 저 설명됐는데요. 아, 선생님 그러셨어요? 이러고 이제 그 넘어갔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저희가 거죠. 이게 지금 저 토크가 거의 막바지에 달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왜 그러면 지나간 일, 떨어진 사람 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다루고 있느냐 하는 거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의 소위 말하는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수석은 일로 인해서 물러날 가능성은 0%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따라서 조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이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의 검증을 맡아야 되는데 여기서 드러난 이 문제점들이 앞으로의 인사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이 정부의 인사가 계속 제2, 제3의 안경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짚어볼 문제. 첫째. 이 짚어볼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소위 말하는 평판조사의 문제입니다. 제게 어떤 언론, 어떤 작은 회사에서, 기업에서 인사를 할 때, 중요한 자의 인사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평판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위 사람들, 그 사람을 잘 아는 어떤 친구, 아니면 상사, 아니면 부하들한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무 자세를 갖고 있는가, 또 이 사람의 사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없는가를 갖다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평판조사라는 게. 본인이 얘기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를 통해서 한번 걸르는 건데, 오늘 저희가 어떤 신문의 그 칼럼을 보니까 이 소위 안경환 후보자가 60년대에 서울대 법대를 다녔는데 그 이후에 그때의 친구들은 이 사건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 그때 당시 안 좋은 이유로 두 연인이 헤어지게 됐는데 그 전 애인, 그러니까 헤어지게 된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혼인무효로 인해서 혼인관계를 소위 말해 정리하게 된 그 대상자를 갖다가 안경환 후보자가 일종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혼이라는 기록을 안 남겨놓고 그 혼인 무효를 하면 그 여성한테 피해가 덜 가니까, 그 당시의 사회 환경 속에서 이혼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친구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에 대한 평판조사를 했더라면 안 후보자가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물론 친구들이 감싸주기 위해서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평판조사를 했더라면 그런 얘기를 누군가는 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걸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거르는 과정이 결국은 없었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서 평판조사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그 모든 것의 이유는 결국 대통령이 안경환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목적을 앞세워서,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앞세워서 인사를 지시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조국 수석도 대통령이 그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나머지 결국은 검증 단계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요소,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를 거치지 않은 거 아니냐. 저 지금 약간 열받고 있는데 저는 안경환 교수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무슨 제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분노가 치솟는데 도대체 이분은 어마어마한 성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위선자입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가짜 혼인신고를 해놓고서 그거를 마치 사귀다가 살다가 헤어졌는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짜 혼인신고한 것처럼 꾸몄다.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게 진실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분은 어마어마한 성자, 아니면 정말 여성을 위하는 성자가 아니면 정말 거짓말, 가증스러운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지 간에 사생활이 굉장히 노출이 되면서 불명예스럽게 후보를 그만둔 양반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박 부장이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알아보고 싶네요. 하여튼 자, 이래서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토크를 종결을 해야 될 시점이니까 저희가 하여튼 아쉬운 거는 그겁니다. 이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학자였고, 어쨌든 인권 소수자 보호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많이 노력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결국 저는 이 정부의 인사의 어떤 그 다음에 완전하지 않은, 그 다음에 투명하지 않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낳은 또 하나의 일종의 희생양이라고 그러면 우리 박 부장님 화내실 것 같은데 하여튼 희생당한 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앞으로 또 이런 인사 참작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대통령, 그 다음에 조국 수석 이런 분들이 인사 시스템을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조국 수석은 무능이든지 묵인이든지 견책 정도는 저는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의견들 좀 참고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오늘 토크는 이 정도로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